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마당 우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재현입니다. 시영 씨, 네. 부산을 대표하는 워킹맘으로서 대표하는 주변에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많죠. 네, 대충 한 비율로 따지면 몇 퍼센트 정도 일하는 것 같아요? 제 주변만 보더라도 한 10명 중에 4명은 일하는 엄마들이에요. 그래서 한 40%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 작년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요, 네. 52%가 절반이 워킹맘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더 많을 것 같아요.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예전보다 좀 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좀 조성되면 좋겠다라는 아쉬움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요즘 주부님들 중에서 취업과 창업에 정말 관심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계신데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부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주부 CEO 분들을 모셨습니다. 와, 네, 주부라고 하니까 주부인 제가 귀가 솔깃해지는데 네. 어떤 분들인지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세 분 반갑습니다. 아침마당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방을 통해 꿈을 찾게 된 조용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버스와 사랑에 빠진 유승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찾도록 도와주고 있는 윤성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부산의 대표 주부 사장님 세 분을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조영주 씨는 보니까 살짝 애돼 보인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진짜 주부 맞으시죠? 네, 저는 이제 25살에 일찍 결혼을 해서 이제 3년 차 주부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주부가 되면서 이제 7월 말에 이제 예쁜 아기를 출산 예정 중인데요. 중이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열심히 활동하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아니 20대 주부에다가 또 뱃속엔 아이가 있고 근데 게다가 CEO십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는 이제 여성 하면 또 가방 떠오르실 거예요. 네, 중요하죠, 누구나 또. 다 들고 싶어 하는 게 예쁜 가방일 텐데요. 네. 저는 이제 가죽 핸드백 그리고 액세서리 그리고 이제 다양한 가죽 제품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제품에서 이제 디자인부터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3년째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이야, 3년 차 CEO시네요. 네. 야, 이건 디자인하는 네. 모습인가 봐요. 저 제품을 이제 제가 시작할 때 네. 이제 한참 이제 뭐 디자인도 하고 저건 이제 백화점에 저희가 행사할 때 했던 가방들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제가 보니까 진짜 여성 네, CEO. 작년에 이제 네. 품평회 때 제가 이쁘다. 발표했던 이제 사진들입니다. 와. 그냥 CEO가 아니라 또 디자이너예요. 네. 직접 또 다 디자인을 하시고 이렇게 판매도 하시고 하시는데 오늘 스튜디오에 가방을 또 들고 나오셨는데 지금 앞에 이렇게 가방이 여러 개가 보이는데요. 네, 딱 봐도 굉장히 탐나는 게 많습니다. 럭셔리해 보이네요. 갖고 싶어요. 네. 소유 씨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저 뱀핀가요? 약간 화려한. 화려한 거. 네. 네. 저 하얀 거 악어무늬. 갖고 싶은데 주나요? 아니 가방 소개를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보시다시피 저희는 지금 이제 아이디어 상품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작은 소품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 케이스랑 가방이랑 이제 지갑이랑 결합을 해서 한 개로 모든 걸 다 휴대폰 케이스까지 같이. 네, 다 결합할 수 있는 전 기종 상품들로 되어 있고요. 와. 네. 그리고 가방 아이디어 종류는 상품이네요. 이제 소가죽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가볍게 나온 라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예뻐서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아니 남자분이 들어도 잘 어울려. 잘 어울리나요? 네. 예쁘다. 아 진짜? 진짜 잘해. 옷 색깔이랑 뭐가 이게 좀 매치가 좀 되는 것 같네요. 여자뿐만 아니라 잘 어울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조영주 씨, 이 가방이 연예인 가방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연예인 가방인데 네. 처음에는 제가 부산에서 시작을 해서 홍보를 과연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그 중에 제가 이제 가장 고민했던 중에 이거를 방송에 드라마에 노출을 하면 어떨까라고 고민했었는데 네. 부산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노출한 게 한계가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건 아침 드라마라고 생각을 주부분들이 많이 그러시죠. 공약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침 드라마 주인공들이 이제 들고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가장 많이 들고 나왔던 게 이제
저 아까 화이트 가방 아. 제일 많이 네. 차지한 아나운서 들고 있는. 네, 네. 네, 나왔습니다. 야. 그래서 지금은 60회 이상 각종 드라마에서 많이 노출을 했었고요. 네네. KBS 드라마에도 나온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KBS는 얼마 전에 종영한 아버지가 이상해 시청률 높았잖아요. 네, 주인공들이 들고 나오거나 그래서 많이 나왔던 상품입니다. 그렇군요. 야, 그러면 인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도 탐나서 다 하나씩 하시는 만큼인데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에게 좀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주로 30대 이상 분들이 가장 이제 하는데 주 타겟은 50대입니다. 네. 왜냐면 이제 화려한 옷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좀 특이한 걸 내 거 이제 나만의 디자인을 네, 원하시는 네.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 위주로 지금 가장 선호도 높은 그런 수익률을 그렇군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윤성일 씨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주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도 혹시 보드게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테이블 위에서 규칙과 뭐 카드와 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미있게 노는 그런 것들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화투나 뭐 카드놀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보드게임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를 만들면서 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그림 카드로 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야기를 만들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장의 결말로 끝내도록 유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그런 게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교구로도 활용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저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 그 말로 들어서 이런 조금 카드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사진 그림들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자기만의 네.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좀 상상력을 발휘해야 그렇죠. 되는.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예. 또 저희 아침마당을 대표하는 어. 스토리텔러 그렇죠. 우리 김상현 이야기꾼. 박사님께 미리 카드를 드리고 네. 또 이야기를 좀 준비를 부탁드렸는데 어떤 사진을 이야기 갖고 준비하셨나요? 계신가요? 네, 제가 석장을 골랐거든요. 좀 네. 보여주세요. 어떤 아, 카드인지. 이렇게 석장을 이렇게 골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릴 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당히 좋아했던 두 나이가 있었어요. 근데 네. 이 여자가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서로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평생 이 여자를 찾아서 이제 여기저기 다닌 거죠. 아, 네. 지도. 근데 네네. 어느 되게- 날 이제 이 여자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 이제 이 여자를 연락이 찾아갔는데 너무 늦었어. 네. 그래서 이 무덤가에 가서 비석을 보니까 이 남자가 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적었어요?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요. 이거 실화 아니죠? 실화인데요. 네. 아니 박사님이 은근히 네. 예, 감수성도 풍부하시고 네. 동화 괜찮은 작가 하셔도 스토리였나요? 되겠다. 네, 오늘 의상이랑 너무 잘 어울리시고 그리고 저 꼭 포옹하는 카드를 꼭 쓰고 싶다. 네. 중간에 잠시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네. 꼭 쓰고 싶으시다고 찾으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네. 박사님이 로맨티스트라는 그러니까.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런 카드들이 이제 약간 아이들 교육용이나 그렇죠. 상담용으로만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오늘 박사님 하시는 거 보니까 어른들도 재미로 할 수 있겠다 싶은데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당연히 가장 많이 판매가 일어나는 곳은 교육과 관련된 곳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주 매출의 한 50% 정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뭐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타겟들이 가장 좋아하고요. 그런데 꼭 아이들이 학교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집에서도 자녀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친구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꺼내도록 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도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모습인가요? 저희가 그 행사에 나갔는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 만들기 놀이를 저렇게 즐기고 있는 장면이고요. 뭐 교육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도사 과정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이야기 카드가 바닥에 있는 형태로 변형을 해서 움직임이 있는 이야기 놀이로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가운데 계신 유승분 씨께서는 처음에 소개를 해주실 때 버스와 사랑에 빠지셨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오늘 이쪽에 양쪽에 계신 분들처럼 이렇게 작은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저도 들고 왔을 건데
지금 버스를 통째로 네. 지고 올 수도 없고 여기 갖다 놓을 공간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또 제가 요즘 이제 더치커피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제 콜드브리를 만들고 있는데 기계는 사실 차 안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갖다 전시해 놓을 그런 입장이 안 돼서 아니 뭐 버스를 버스를 만드시는 만드는 건 거예요? 아니시죠? 예, 그 버스 안에 네. 의장 제품이라고 우리는 틈새 시장을 이용을 해서 네. 대형 버스 안에 들어가는 모든 의장에 관한 제품들 다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아니 근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버스 거? 의장품 자체가 좀 법률적인 용어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고 여기 우리나라에 사진에 나오네요. 네. 보니까 네. 뭐 다양한 게 있네요. 여기 뭐 네. 사진에 이제 간단하게 우리 실물을 못 가져와서 제가 네. 잠깐 네, 네. 카talog에 네, 있는 네. 것만 말씀을 네. 드리면 이제 버스 안에 보면은 승객이 전체 탔을 때 저 버스 기사든가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 보호대라든가 그리고 또 버스 안에서 네. 나도 저 분위기 잡고 좀 와인 한잔 하고 싶다 이러면 네. 와인 저 바까지 다 버스에서 만들어서 분위기를 버스 내요? 안에다가 아 캠핑카 같은 버스 네, 말씀하시는 네. 바도 만들고 네. 고객이 원하는 거는 뭐든지 다 만들어주는 그런 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안타깝게 실물을 못 가져와서 그러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버스만 탔지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별 관심을 안 가져서 왜 노래방 기계 처음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이용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 작은 차를 취급하는 업체들은 덜어 있는데요. 네. 저희들처럼 이렇게 버스 대형 버스를 취급하는 데는 유일하게 저희 아, 회사가 유일하게. 네. 와. 그런데 뭐 특허도 받으시고 또 해외 수출도 한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제품 하나하나 만들면은 어차피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이 네. 각종 특허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음. 종류가 20여 가지가 넘다 보니까 특허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허를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최대한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있습니다. 앞에 상장 아닙니까? 뭐 네. 표창장도 보이고 하는데. 요건 저희 우연찮게 이제 버스 안에 저 냉온 수기를 만들었는데 그게 네. IT하고 관련돼 있다고 해서 지식경제부 장관님이 이렇게 이야. 상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 상을 계기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많은 제품을 개발하고 이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산에서 활동하고 계신 주부 CEO 세 분을 모셨는데요. 네. 그 얘기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차트 열고 또 계속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마당 오늘의 차트. 와, 여성 CEO. 저도 이렇게 되고 싶네요. 네. 짜잔! 사장은 아무나 하나. 그래,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조영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이신데 CEO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뭐 대표이사님, 사장님 뭐 이렇게 불리실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신지요?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는 네. 사장님이란 단어 자체가 많이 부담스럽기는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뭐 회사 운영하는 거나 디자인하는 거에 있어서 책임감은 엄청 강하지만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활발히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백화점에서 뭐 이렇게 행사나 나갈 때는 제가 직원인 척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직접 고객님과 소통을 하고 또 보완할 점 있으면 또 보완도 하고 해서 제 제품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다 보니 지금은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네. 꿋꿋하게 지금처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앞서 말씀하시기를 이 주 타겟층이 네. 40대에서 50대 주부님들이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20대 후반이시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디자인에 관한 그런 아이디어를 얻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떻게 이용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 이제 노트를 항상 이렇게 전체 들고 다니거든요. 네. 항상 언제 어디든지 제가 필기나 이제 스케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2016년도 초반에 이제 디자인했던 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백화점에 시장 조사를 정말 자주 나가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시장 조사 나갈 때도 항상 이 노트를 들고 다니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스케치를 하시고. 네, 맞습니다. 왜냐면 저도 요즘 잘 잊어버리는 습관이 생기기 때문에 벌써. 언제든지 기록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백화점 워낙 자주 가다 보니까 제가 또 자주 가는 커피숍이 있어서 시장조사 한번 나가면 이제 보통 2-3시간에서 최대 6시간 정도 커피숍에 앉아 있으면서 고객님들의 성향을 파악을 하거나 다양하게 이제 옷 스타일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근데 그 고객님이 워낙 아르바이트생이 저를 기억할 정도로 그렇게 시장 조사를 정말 열심히 하고 또 요즘에 또 트렌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그 24살부터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나이는 사실 우리가 막 취업 걱정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네. 대학원을 진학할까 뭐 네. 이런 생각을 할 때인데 나는 사업을 해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는 원래 사업을 처음에 할 때 바로 내가 이걸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아니라 저는 처음에 이제 미술을 워낙 좋아해서 그림도 그리고 만들기도 하면서 이제 자라왔었는데요. 그때 마침 제가 대학교를 이제 제품 디자인 학과를 입학을 하게 되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창업 경진 대회라는 이제 그 대학교 자체에서 하는 이제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 안에서 제가 또 이런 핸드백으로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는 또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또 내가 수상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는 확신이 생긴 상태였고요. 그리고 상태에서 바로 이제 저는 그때 너무 뭐 모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는 블로그로 이렇게 판매하는 게 엄청 유행하던 때였었어요. 그래서 뭐 동대문에 있는 가방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인터넷으로 판매도 하고 했었는데 워낙 온라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상품을 여기저기서 다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 제가 이제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어서 내가 만든 디자인 그걸로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차라리 내가 만들자. 그렇게 하게 돼서 저는 이제 이거를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뭐 사장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만 사업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일단 사업하려면 자금이 좀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온라인이 맞습니다.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맞아. 그 어떻게 자금은 어떻게 마련을 하셨을지 궁금해요. 사실 자금 문제가 제일 컸었고 아마 모든 사업의 자금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은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또 청년 창업이 24살, 그러니까 대학교 때 창업을 하다 보니까 자금력이 부족해서 하루에 4가지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 자금을 벌기 위해서. 네, 만만치는 않죠. 근데 제가 이제 하루에 4개를 알바를 했던 게 아침에 이제 새벽에 커피숍에 아르바이트를 가서 이제 커피숍 아르바이트 로스팅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11시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쇼핑몰 회사 출근을 했어요. 아르바이트로. 왜냐면 다 할 줄 알아야 되다 미리 보니까. 배울 겸. 네네. 그래서 쇼핑몰 회사에 근무하고 제가 원래는 또 학원 강사 일을 하던 이제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퇴근하면 이제 학원 저녁에 강사로 일을 갔다가 그리고 이제 9시 되면 공장이나 이제 미팅을 해야 되니까 또 공장장님 또 배려해 주셔가지고 그때 미팅하고 주로 새벽에 작업을 많이 해서 한 잠은 3-4시간 정도밖에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동안 3-4시간 하면서 이제 이 꿈을 키우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대단하다, 그죠? 대단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돈도 모으고 이제 모든 걸 다 준비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시작하고 나서 바로 성공하셨어요? 어떻게 그러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바로 성공이라는 단어 꺼낼 수도 없었고요. 네, 시행착오도 워낙 많이 겪었었고 그리고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자재나 뭐 디자인 이런 개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나오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개발 비용에 너무 많이 쏟아 부었었고요. 그래서 이걸 포기할까라는 고민도 아예 안 했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앞만 보고 이걸 무조건 해야겠다는 결심 하나로 또 지금까지 또 계속 꾸준히 포기란 단어 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진짜 24살에 뭐 우리 같으면 뭐 아직 학생인데 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데 근데 사실 사업이라는 게 잘 되면 뭐 이렇게 정말 크게 벌고 이러지만 또 사업이라는 게 항상 실패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제가 뭐 엄마라면 못하게 말렸을 것도 같은데 가족들은 어땠어요? 사실은 가족들이 가장 고마운 점이 그러니까 두려움보다는 항상 할 수 있다는 걸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알려주셨고 또한 이제 예스 항상 할 수 있다 포기란 것보다 먼저 할 수 있다는 걸 먼저 그러니까 망하더라도 네가 책임지고 하는 거다라고 항상 가르쳐줬기 때문에 부모님 영향이 사실 가장 컸었고요. 그래도 두려움보다는 이제 그걸 극복을 해서 지금도 열심히 응원을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유승분 씨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아주 기특하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네. 사업 선배로서 조용주 씨 만든 가방 보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아우, 뭐 여자라면 다 똑같잖아요, 그죠? 네. 한 개 딱 갖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참 제 딸이 올해 39인데 제 네. 딸에 비해서도 한참 어리잖아요, 그죠? 네. 어린데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대견스러워서 나중에 아무도 없을 때 한번 가서 안아주겠습니다. 아니 유승부 씨는 이 새 여성 CEO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하신 대선배죠. 분이시잖아요. 네, 예. 근데 처음에 어떻게 그 일과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저는 처음에 결혼할 때 네. 시집을 참 잘 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남편을 만나서 네.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하고 따박따박 받았으니까 아, 역시 나는 시집을 잘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조금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 하는 사업이 조금 잘 안 됐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어차피 또 힘들다 보니까 같이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이제 대형 버스 운전을 이제 오래 했어요. 한 6년 정도. 버스 기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뭐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보기는 안쓰러웠던가 봐요. 근데 하루는 부르더라고요. 야, 우리 그 치우고 내하고 내하고 한번 사모 한번 해볼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간이 사업자를 내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그렇게 됐고. 시작하시군요. 그래도 정말 결혼해서 아무것도 뭐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뭐 남편 사업 안 되니까 그래 뭐 좌절하기보다는 또 남들이 안 하는 버스 운전도 하고 상당히 뭔가 이 긍정성을 갖고 계신 분 같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처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처음 할 때 어렵진 않으셨나요? 많이 어려웠죠. 그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이래 보시다시피 청순 가련형으로 조금 여인답게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겨서 이제 그런 업을 하다 보니까 분위기하고 너무 안 맞는다.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래 걱정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고 네. 처음에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스피커 하나 사다가 그냥 장착을 해주면 공인만 받으면 되잖아요. 이제 그럼 기술력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반죽이 사다 한 대 사다 달아서 또 장착해주고 이런 업을 하다가 그 와중에 이제 관광버스 기사들을 많이 이제 접하다 보니까 네. 기사들이 하루는 이 버스 안에서 이런 컴퓨터 먹을 수 있는 기계를 만들면 대박 날 거다. 그래서 대박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개발을 하셨어요? 그거? 네, 그래서 낮에는 그 스피커 달아주고 공인 받아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예. 밤 되면 집에 가서 완전 난장판처럼 기계를 잘라보고 뭐 뜯어보고 이러면서 기계를 그 전혀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독학으로. 그래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대박 날 거라는 꿈에 젖어서 이제 진짜 대박 날 거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관광버스에 제품을 장착을 해줬어요. 장착을 해줬는데 한참 운행을 하다가 그 제품이 폭발을 한 거예요. 아니 왜? 그 막 물이 끓으면서 혹시 네. 그게 잘못된 그런 물이 건가요? 끓으면은 그 압을 배출하는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없이 그 기술력이 끓기만 없었네요. 끓여서 하면 된다 싶어서 했는데 막 그 뜨거운 압에 의해서 폭발하는 바람에 그래도 손님들이 다치진 않아서 되질 않아서 네. 그건 없었고 대신 그러면 그 기술을 다시 개발을 해야 대박을 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포기 못하죠. 그래서 남편하고 저하고 네. 뭐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둘이 같이 그걸 싸질러 쥐고 이제 부전시장 냉동 거기를 갔어요. 냉동 전문을 하시는데. 그래 가서 옛날에는 그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기술을 잘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요것도 다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해서 조금 배워 갖고 와서 또 집에 와서 이제 또 해보고 이렇게 뭐 얼마나 몇 걸리셨어요? 년 걸린 거예요? 지금 제품 하나 탄생시키는데 2년이 걸렸어요. 진짜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네. 그렇게 어렵게 해서 키워온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뭐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또 혹시 또 뭐 매출이 이 정도 된다 하면 우리 또 직원들이 보너스도 안 주면서 저렇게 많이 벌잖아요. 그렇게 할까 봐 했는데 이제 처음에 간이 사업으로 시작했을 때 연매출 4,500을 하다가 이제 조금 차츰차츰 해소가 갈수록 뭐 10억을 지나고 20억을 지나고 그래서 뭐 40억까지는 또 무난하게 지나오면서 지금은 뭐 100억대를 향해서 가고는 있는데 내년에 아마 20억에 갈 억소리 나는 사업가들이에요. 대단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유, 대단하세요. 집안이 약간 기울 때 또 이렇게 전선에 나가셔서 또 기사 하시다가 또 개발하시고 이제는 정말 연매출 대단한 CEO까지 되셨는데 이분이 이게 다가 아니라요. 세상에
꾸준히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셔서 지금 자격증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그러던데 네. 네,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제가 좀 이렇게 생긴 거에 비해서 좀 특수한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다 처방을 놔뒀다가 오늘 일이 급하게 찾으려고 하니까 다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뭐 위험물이라든가 물탱크라든가 뭐 승강기 승강기를요? 각종의 승강기, LPG라든가 물탱크 뭐 이런 네, 거. 버스랑 관련되지 않은 자격증도 많네요. 관련되지 않은 건데 네. 낮에는 일을 하고 네. 또 밤에는 나름대로 또 제품 개발하고 또 짬이 있으면은 또 자격증 따는데 이렇게 도전을 공부하신 하면서 거예요? 야. 내 직업하고 상관없이 자격증을 땄는데 네. 지금은 이 자격증이 다 쓰이는 거예요. 네. 본사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방화 관리자라든가 네. 이러면서 지금 따로 전문가를 부를 필요가 없네요. 네, 네, 전문가- 본인이 예, 전문가니까. 네. 선임은 안 하고 제 자격증 갖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우와. 다 이 현장에서 활용하시는 지금 네. 대략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지금 자격증이? 자격증이 대략 쳐도 한 15개 이상은 될 15개 거예요. 이상. 야, 이렇게 오랜 기간 노력해 네. 온 덕분에 그 많은 그러니까요. 것들이 쌓인 거 아닌가 맞아요. 싶은데 네. 옆에 계신 윤성혜 씨는 이제 사업 시작한 지 거의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두 분의 한 중간 정도인 것 아. 같아요. 네. 네, 사업 시작한 지는 7년 정도 됐고 네. 이제 개발 기간인 한 2, 3년 정도를 빼면 지금 한 4년, 네. 5년 차? 네. 네,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딱 활발한 왕성기인데 그렇지. 지금 국내 1호 스토리 코치라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스토리 어떤 코치? 직업인가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스토리 코치.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네. 지금은 꼭 기존에 있는 직업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네. 있는 직장에 들어가기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직업을 만들어야지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고 저도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고 이야기를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 그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저만의 좀 네이밍이 필요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스토리 코치라고 이름을 만드신 짓게 거예요? 되었고 네. 하는 일은 개인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야기를 발굴해서 재미있게 보여주는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 카드 이렇게 보니까요. 박사님이 가지고 계셨지만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참 재밌고 특이한데 이런 걸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꿈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하지 네. 않을까, 소재가 있어야 하지 네. 않을까. 뭐 음악에는 음표가 있고 물질을 이루는 것은 원자 이렇듯이 그래서 이야기를 이루는 소재를 좀 다 모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세계인이 좋아하는 영화 300선, 그리고 드라마, 뉴스, 그리고 교과서 전 교과목 정권 이런 것들을 쫙 수집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이야기 화소를 다 추출을 했어요. 그렇게 추출하니 엑셀 한 3만 시트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 3만 시트에 있는 이야기 화소 중에 중복되는 것, 대표성이 있는 것들만 계속 뽑고 시뮬레이션하고 한 3,000번 정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네. 이 아까 보신 카드 안에 그 내용들이 중복되지 않게 빠지지 않게 담겨져 몇 있도록. 장이죠, 카드가? 그린 카드가 총 80장이고요. 찬스 카드, 결말 카드 이렇게 다른 분야의 또 카드가 같이 있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갖고 있던 꿈이 이제 네. 사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원래 처음에 그러면 이 일을 하셨던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TV 프로도 이런 아침마당 같은 프로도 좋아하고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프로 네. 있잖아요. 네. 뭐 성공시대라거나 네. 아니면 강연을 들어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그런 강연들을 들으면서 왜 저 사람의 저런 선택 뒤에는 저런 결과가 나왔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했던 것 같고요. 네. 직장 생활은 전혀 관련이 없는 IT 회사에서 5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 5년 일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좀 찾아다녔습니다. 네. 뭐 책이나 강연이나 방송이나 네. 그렇게 들으면서 내가 일을 그만두고 어떤 일을 한다면 아마 이야기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좀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직장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판 명함 이름은 자기 탐색 전문가. 그것도 네. 만드신 거죠? 네, 그것도 만들었습니다. 스토리텔링에 꽂힌 뭐 네이밍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찾아주는 일을 계속 하다가 그렇게 이야기 만드는 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다들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초중고 교육과정에 없는 이야기 만들기 도구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도구가 결국에는 그 교과서에 실렸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교과서예요? 그 책이 교과서죠? 네. 그 국어, 영어, 수학처럼 우리가 흔히 배우는 교과는 일반 교과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이제 처음 들어보잖아요. 이야기 창작하기와 네. 같이 선택해서 듣는 선택 교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때 시간에 선생님들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네. 지금 서울시 교육청 인정 교과서로 아유. 인정이 되었고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 교과서를 같이 집필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교과서에 보시면 저희 카드가 이렇게 네. 들어간 형태로 이야기 만들기를 하면서 놀고 공부도 하고 자기력을 키우자. 네. 이렇게 카드들이 직접 다 들어 있습니다. 아유, 얼마나 교과서 뿌듯하신가요. 안에. 네. 처음에는 그냥 CEO 주부분들이라 해서 부럽다 이 생각만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이분들의 그 뒤에 노력을 보니까 야 정말 사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차트 보면서 계속 이어가시죠. 네, 두 번째 차트 열어보겠습니다. 특명 두 개의 이름으로 살기. 네, 뭐 세 분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유승무 씨는 엄마와 사장 두 개의 이름으로 살고 계신 거잖아요. 힘드시죠? 힘드시죠? 많이 힘들죠. 네. 이제 지금 이렇게 사업하고 엄마 이름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은 어느 정도 초창기 때 이제 간이로 할 때 많이 힘들었고 남편하고 둘이 직접 부딪혀서 힘들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오니까 제가 없어도 각자 자리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배치가 돼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해결이 다 된 것 같고요. 네. 근데 엄마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딸이 39살이지만은 그 애들이 자랄 때 학교에 학부모 모임에도 한 번도 못 가봤고 또 비가 쏟아져도 우산 들고 한 번 맞은 건 못 가봤고 네. 그래 그런 것들이 가슴에 늘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다 그래 성장하고 손자 손녀 다 낳고 살지만은 늘 미안한 마음으로 네. 제가 미안하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삽니다. 아무래도 네. 아이 키우면서 일하시는 엄마들 마음이 다 이렇지 않나 매한가지죠.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지만 공부도 게을리지 않고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어떤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뭐 가정이 이렇게 화재가 나면서 학교를 못 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뭐 부잣집에 뭐 식물을 또 팔려가면서 아유. 그래서 공부를 네. 못해서 한글을 못 깨우쳐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얘들이 언젠가는 엄마한테 이걸 물어보고 할 건데 네. 그럴 때 그걸 답변을 해주려고 하면 제가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둘이 들쳐업고 이제 네. 야학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어머. 그 길로 이제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또 검정고시 하고 욕심이 생겨서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대학교 4학년. 아유. 대학교 4학년이세요? 네. 지금 네. 학교 생활 어떠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다고요? 너무 예. 재밌고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었는가 싶은 아. 정도로 너무 재밌고 아무래도 젊은 애들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네. 학점은 못 미치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내 이 나이에 한갑진갑 다 지난 나이에 언니 오빠라고 불러주는 아이고. 우리 저 네.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좀 안 늙은 것 같아요. 그 학생들 입장에서도 CEO가 내 친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근데 유승분 씨는 이름이 두 개가 아니라 지금 세 학생까지. 개인데 네. 엄마의 CEO의 학생까지. 학생까지. 그런데 하나 더 있는 게요. 또 봉사자로도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신데요. 대단하세요. 그건 또 어떻게 시간이 나서 그렇게 봉사까지 하세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또 일을 하는 와중에 저희 집에 법무부 교도소 차가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수리해달라고. 아. 다른 데 네. 왔는데 그래서 제가 기사님 보고 여쭤봤어요. 뭐를 하시는 네. 곳입니까? 이래 물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소년원의 아이들 이제 형을 받은 아이들이 수감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흔쾌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거긴 전부 결손 가정 아이들, 가정 그런 아이들인데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생일상을 차려주고 그리고 그날만큼은 그 시간만큼은 따뜻한 엄마가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소년원에 12년째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우연찮게 뭐
색소폰을 배워서 지금은 양로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로원이라든가 노인 실버병원에 지금 재능 봉사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봉사도 나름대로 하면 할수록 더 재미있고 제가 또 하면 할수록 많이 배워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참.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바쁘고 열심히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 윤성애 씨는 엄마 또 사장님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힘든가요, 지금? 저는 네. 작년에 엄마가 됐어요. 아, 네. 지금 아이들이 17개월이고 쌍둥이 남자. 아이고. 엄마가 더 힘든 거네요. 엄마가 더 힘들지 않으세요? 아주 힘들겠는데. 이게 어떤 게 힘들다고 아직 사실 뭐 너무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네. 뭐 어떤 게 힘들다라고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네. 정신이 없으니까. 네, 정신이 없고 지금 이제 유승분 사장님처럼 뭔가 사업에서라도 조금 어떤 궤도에 오르는 시기가 되면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주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정말 몸이 이쪽 10개라도 저쪽 다. 네, 모자란 그런 네. 상황에 있습니다. 네. 어떤 게 더 힘든지 현재는 노코멘트. 아니 이런 힘든 순간에도 무엇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게 사실 일하면서 보람된 순간이 참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떨 때 네. 좀 그렇게 느끼세요? 제가 누구나 다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또 누구나 자기가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신만의 책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아이들이 만든 이야기 책이에요. 네. 그래서 우린 잘 이야기 못 만들 것 같은데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고 작물 실력과도 상관없이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잘 해냅니다. 그럴 때 참 보람을 느끼고요. 네. 이렇게 뭐 이야기 카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텔링 교육 놀이 지도사 과정이라고 그런 자격증 과정을 열어서 여러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주로 오시는 분들이 한 40대, 50대 분들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셔서 분 중에 한 분이 본인 말로 헬리콥터 맘이래요. 본인이. 뭐냐면 학교 마친 자녀를 데리고 학원으로 데리고 가고 네. 또 학원에서 도서관으로 데리고 가고 네. 이런 생활만 15년 정도 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이제 저하고 만나서 같이 공부도 하고 열심히 연구를 하면서 내가 새롭게 내 직업을 찾게 되고 내 꿈을 찾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다라고 할 때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분이 본인 책 내시는 것도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참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의 그 꿈을 또 사업으로 실현시키고 네. 다른 주부님께 또 꿈을, 꿈을 실현시켜주고. 실현시켜 주시는 네.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조용주 씨는 아무래도 이제 가방 사업을 하시니까 네네네. 백화점이나 길에서 누가 내 가방을 드는 걸 들고 봤을 올 때 때.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제가 이 일을 잘했다, 뿌듯하다 느낀 말을 들 때 가방이 너무 예뻐요. 뭐 정말 이 가방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가 들었을 때 네. 가장 뿌듯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회의나 세미나 갔을 때 제 이런 작은 소품들이나 큰 백이 보일 때 왠지 저 내 건데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이 들고 네네. 있으면 괜히 친한 척 해볼까라고 하지만 그래도 멀리서나마 네. 저게 내 가방인데 이렇게 할 때가 제일 뿌듯하고 이 일을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순간 딱 고마운 분이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워낙 많은 사람분들이 도와주셨어요. 네. 물론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를 또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스승님도 계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디자인했을 때 그냥 상상만 했던 그 디자인 종이 한 장 들고 제가 이제 제작하시는 분 찾아다녔을 때 다른 분들은 이거 뭐야? 이러면서 그렇게 다 넘어갈 수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처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저희 제작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고맙고 네. 그리고 뭐니 해도 이제 저희 남편이랑 저희 양가 부모님들에게 또 항상 저희 응원 멘트도 항상 해주시니까 네. 그 부분이 가장 고맙고요. 그리고 또 오늘 수상 소감. 치사를
또 7월 달에 또 태어날 이제 아기한테 꿋꿋하게 또 견뎌줘서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운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얘기하나 싶습니다. 네네. 남편한테도 참 고맙다는 말을 제가 대신 해드리고 싶네요. 윤성혜 씨는 TV를 보고 계신 주부님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TV를 보고 계신 주부님 여러분도 네. 본인들만의 이야기가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세 분 중에 가장 선배신 유승분 씨께 앞으로 계획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계획이 여행을 가고 뭐 별장을 짓는다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저는 계획이 조금 특수합니다. 오, 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공부를 중단할 수는 없고 네. 석사, 박사를 이야. 거쳐서 이제 끝이 나면은 이제 70에 제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와. 70살 되면은 네. 요 지금 제가 목표를 두고 땄던 노인 심리 상담사라든가 치매 관리사라든가 네. 예. 요 정신을 계기로 노인 관련된 그런 업에 종사하면서 제 직업을 70에 꼭 갖고 싶습니다. 와. 멋지십니다. 아, 오늘 이 세 분을 만나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주부님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뭔가 좀 더 열심히 내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네요. 그 부산에서 활동 중인 세 분의 그 멋진 활약 앞으로도 많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